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정신간호학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성인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정신은 저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공부 방법을 과목별로 따로 정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목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또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게 지금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별건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팁들, 사소한 방법들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신간호학은 큰 숲에서 나무 보기로 공부를 했다는 것인데요. 모든 과목들이 큰 범주에서 세세한 범주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특히 정신간호학은 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크게 보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진단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 외에도 그냥 내용을 보고서 진단명을 적어야 하는 기입형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큰 목차 안에서 어떤 질병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야지 그 진단명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정신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그냥 임상 진단명을 맞추는 기입형 문제였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사례를 제시하고 우울장애에서 어떤 장애인지 맞추는 거고, 니은혜 같은 경우에는 불안장애에 속해 있는 어떤 질환인지 맞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울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먼저 범주화를 하고 세분화해서 외우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신은 DSM-5에 근거한 진단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외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질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항상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애에 어떤 질환이 들어가는지 크게 정리정돈을 머릿속으로 먼저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공부하시기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신약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 약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전과 부작용, 그리고 간호까지 암기를 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약물은 다른 약물들보다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20년도에 기출에는 플록세틴이라는 상품명은 프로작인데요. 이 SSRI 항우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TCA나 SSRI, MAOI는 조금씩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플로세틴이 SSRI라는 것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림을 보시면 17년도 문제에는 약물 이름 옆에 어떤 종류의 약인지 친절하게 알려줬던 반면에 2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데릴 같은 경우에는 2번 출제가 되었는데 부작용과 간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신은 특히 약물 문제가 더 자세해지고 세세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약물들은 꼭 기억해 가시고 대표 약물들의 이름도 함께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신에서의 단골을 확실히 암기해 간다는 것인데요. 제가 말하는 정신에서의 단골 문제들은 방어기전이나 인지왜곡, 사고기능장애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기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특히 명칭과 개념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야 해요. 이러한 아이들은 명칭도 어렵고 그리고 개념을 서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봐야 할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외울 때 팁이 있다면 기출에 나왔던 예시로 기억하시면 더 기억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기출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가 명칭을 들었을 때 정확한 개념을 바로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시로 기억하고 개념을 꼭 말해보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DSM-5 진단 외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 이것은 난감한 질문이에요. 사실 누구도 다 나오니까 외워. 아니야, 이것까진 안 물어볼 거야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기출에서 진단 기준을 세세하게 물어본 질환들과 또 중요한 진단 기준들만 암기를 했어요.
저는 공황장애나 조현병, 범불안장애,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폭식증 이 정도만 암기를 했던 것 같고요. 모든 질환의 진단 기준을 외우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과 중요도에 근거하여서 외우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진단 기준을 다 써라 라는 문제보다는 문제에서 증상을 찾아 적어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DSM-5 진단 기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외워야지 이렇게 암기하는 접근 방법보다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잘 적용하고 잘 찾아서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단골에서 자살을 빼먹었는데요. 자살은 자살 징후를 찾거나 아니면 자살을 사정하는 방법 등 객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로 정말 많이 출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꼭 공부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